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366페이지 제4절 양도소득세 계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세표준 가필차장 소기과에서 과세표준 구했어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양도소득세 산출세를 구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세율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양도세 산출세액은 계산식을 보니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다는 거. 세율이 나오고 있는데 2번에 양도세 세율이요. 양도세 세율은 보시면 우리 양도세 세율은 중요도에 비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세율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양도세 세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차등비례세율과 초과투진세율 적용하고 있다. 밑줄이고 차등비례세율 비의 동그라미, 초과투진세율 누의 동그라미. 비누입니다.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세율은 과세 대상의 종류, 또 등기 여부, 보유기간,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들 세율이 같이 갑니다. 기타 자산은 조금 예외적인 건데 기타 자산까지 같이 나오는데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세를 같이 가는데 여기 건물에서 주택은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등기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등기양도에 따라 양도세 세율 최고 세율 적용됩니다. 몇 프로요? 70%. 이건 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등기됐다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이다 그러면 50%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6에서 42% 초과투진세율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거기 꽃표시 보니까 단 그 표 아래 비섬용 토지는 기본세율에다가 10%를 더 추가해요. 우리가 소득세에서 기본세율 그러면 6에서 42% 초과투진세율을 우리가 흔히 소득세에서는 기본세율 그러는데 그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비섬용 토지는 10% 할증합니다. 그러니까 16%부터 52%까지 초과투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단 뭐 지정지역 공고를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0% 중과 배제하고 그 다음에 10% 중과만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섬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보시면 원칙적으로 비섬용 토지는 기본세율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합니다. 그래서 10% 할증해가지고 16%부터 52%까지 초과투진세율 적용해요.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조정지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정지역,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 그래가지고요. 지정지역 예외적으로 지정지역 내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을 하고는 구별돼요. 지정지역 그러면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 그러면 지정지역 내에 비섬용 토지다 그러면 이게 투기지역을 얘기하거든요. 투기지역.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 내 같으면 요 기본세율 6에서 42% 기본세율 있죠. 여기다가요. 그러니까 20%를 할증해요. 20%를. 자, 그래서 20% 할증해서 26에서 62%까지 적용된다. 그런 얘기인데 요렇게 적용될 때 다만 이렇게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 투기지역 지정되기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치르고 자 이런 경우에는 중과세 적용하지 않고 10%만 적용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 할증하는 거 이것은 지정지역 내 비섬용 토지를 양도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세율을 적용한다. 자, 1년 6개월 보유했어도 원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원래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세율이 적용돼요. 양도세 세율이.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기본세율 적용되고요.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보유기간 관계없이 1년 6개월 보유했어도 무조건 50% 세율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건데 밑줄이고 그 다음에 작년 30회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물론 예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조정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르고 이런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런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세율을 해서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미등기양도면 70%고 자 주택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이면 40%입니다. 이게 50%가 아니에요. 2021년도부터는 이제 세율이 인상할 예정인데 올해 시험까지는 주택 및 조합원입 주권은 1년 미만이면 40%고 1년 이상만 보여도 얘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정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 및 조합원입 주권 하여튼 미등기 양도하면 70, 등기됐다 1년 미만 40, 1년 이상만 보여도 6에서 42%라는 거. 근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하고 그 다음에 조정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은 20%를 할증 과세한다는 얘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이라든가 파생상품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고 우리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정확히 못 외우더라도 다음 순환부터 정확히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나눠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거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하는데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 투기지역에 20% 할증하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전매하면 보유경 관계없이 50%다. 이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은 10%, 3주택 이상은 20%를 할증 과세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거기에 심화해서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67페이지 맨 아래 보면니까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에서 그 맨 아래 367페이지 맨 아래 이 경우 표 아래 보니까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한이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367페이지 맨 아래 이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누진세율의 10% 또는 20% 2주택이면 10% 3주택이면 20% 할증할 때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과 주택이 1년 미만이면 40%잖아요. 40% 세율 중에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여러분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요 양도세는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세대 2주택인데 1년 미만이면 원래 40%잖아요. 주택 1년 미만이면.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자, 10% 할증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대상이 이렇게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 산출세 구한 다음에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는 얘기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68페이지 보유한에 대한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한에 대한 기산점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심화과정에서 자세히 배우고요. 그 다음에 3번 초과두진세율. 자, 우리가 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이라는 것은 초과두진세율을 말하는데 과세표준액이 1,200만 원이면 6%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과세표준 계산했더니 1,000만 원 계산됐다. 그러면 곱하기 세율은 6%고 그 다음에 그래서 1,000만 원 6%니까 산출세액은 60만 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6%부터 5억 원 초과하면 42%까지 몇 단계입니까? 7단계, 7단계로 초과두진세율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율 적용 순서 4번 봅니다. 하나의 자산이 2 이상 세에 해당할 때는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아까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 1년 미만 보유하면 40%, 1년 미만 보유하면 40%고 또 그 다음에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하고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은 20% 할증할 때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 산출세 구한 다음에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투기지역,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투기지역 내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내 투기지역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기본세율에다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자, 비사업용 토지는 이렇게 기본세율에서 10% 할증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또 10%를 조정상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투기지역 내 그러면 10%를 할증해서 결국은 20%를 할증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26에서 62%까지 이렇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이렇게 기본세율이 10% 할증하는데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다가 10% 할증해서 결국은 20% 할증하는 결과가 생기겠죠.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한번 보고 그랬다 다음 순환에도 점차 정교하게 외우고 가면 돼요. 오늘은 이런 것들 한번 양도세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보지 마시고 369페이지
자, 필수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1번에 미등기양도한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미등기양도하면 자산 70%입니다. 2번에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에 대한 세율은 30%로 한다 그러는데 1년 미만이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몇 프로? 50%고요. 3번에 2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의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6%. 이거 맞죠, 여러분들? 예. 4번 기타라산은 나중에 배웁니다. 기타라산은 골프용권인데 골프용권 같은 기타라산, 특정 시설물 이용 및 대용권, 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 그래서 기타라산은 좌우지간이에요. 보유형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42% 초과투자세율 적용하거든요. 나중에 또 정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고 370페이지 기출체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은 뭐 못 외워져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출제됐구나 한번 보시면 돼요. 370페이지 기출체크 보니까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 과세 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자, 주택은 주택 및 조합임시권은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만 보여도 뭐라고요? 6에서 42%입니다. 2번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초과세율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10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50%. 맞죠? 3번 정답. 4번 6개월 보유한 1주택, 주택이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40%입니다.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심화에서 1세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비섬토지 범위가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에 요거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게 낮습니다. 1세대 3주택인데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그 주택들의 예외가 쭉 나와요. 1세대 2주택인데 제외되는 그 주택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비섬용 토지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좀 잘 확인해야 되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고 시험에서는 자세한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중과세되는 이 주택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376페이지 3번 미등기 양도자산입니다. 자,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는 게 뭐냐 보시니까 376페이지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거. 민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 생각하시면 되죠.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팔았어요.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377페이지 미등기 양도 자산의 불이익사항을 봅니다. 자, 요거 미등기 양도와 관련한 독립한 문제는 가끔 나오는데 여기 29회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또 31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불이익사항 같은 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종합문제 속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둬야 됩니다. 미등기양도 시 불이익사항 꼭 알아둡니다.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미등기양도하면 다 배제합니다. 옛날 시험에 소득세법 미등기양도한 자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는 배제되지만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다 배제입니다. 또 장기 포유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합니다. 최고세율 70% 적용됩니다. 또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받아요. 아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가 만기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자본적 양도비용 적용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유가의 공제율 3% 적용하고 미등기는 0.3% 불이익은 있지만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적용을 하는데 불이익은 있다. 등기된 토지 건물은 3%인데 미등기 양도한 토지 건물은 0.3%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저 2번 미등기양도 제외재산은 어떤 거냐면 요거는 미등기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된 곳으로 의지해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인데 요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등기양도 했을 때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미등기양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다 심화 과정에서 이런 거 연습 많이 할 건데 미등기양도한 자산이면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다 배제하잖아요. 그래서 미등기양도한 자산은 양도차익이 만약에 1억 원 계산됐다. 양도소 과세표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1억 원이에요. 왜냐하면 미등기양도한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 1억이면 과세표 금액 1억이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금액이 일치하고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권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77페이지 우리가 봤고요. 넘어갑니다. 이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378페이지 제5절 양도세 납세 절차 별표의 3개입니다. 자, 여러분, 양도세 우리가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는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어요. 자, 양도세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그 신고납부할 때 예정신고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는데,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수강생한테 물어봐요. 자,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딱 이렇게 이제 앉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기습적으로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물어보잖아요. 정색하면서. 그러면 옛날에 실제로 이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장난으로 수강생들이 빽빽하게 이제 오프라인 앉다 보면은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자연스럽게 짝이 돼서 그냥 누구 맡아놓는 자기 지정서가 없으니까 앉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앉다 보면 이제 거의 짝처럼 이제 앉는 자리에 사람이 앉다 보니까 앉아요.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정색하고 있잖아요. 둘이 같이 막 이렇게 뭐라고 장난치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길래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둘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니라고 펄쩍 뛰는데, 특히 여성 수강생분이 더 얼굴이 빨개지면서 제 얼굴 한번 보더니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고 해서 펄쩍 뛰면서 막 그랬는데, 아무 관계 아닌 게 아니죠. 둘이 동문수학하는 짝이고 같이 공부할 때도 우리 협력해서 모두 합격해야 되는 거고, 합격한 후에도 우리 중개사들 서로 혼자 안 되잖아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나중에도 공동 중개도 하고 해야 되고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짝이잖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랬는데 어떡하네. 자,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는 어떤 관계냐,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378페이지 양도세 납세 절차 1번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과세 대상 자산 단 파생상품 제외하고, 파생상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한다 그러면 국외에 발행한 주식이라든가 국외에서 발행한 주식이라든가 파생상품 같은 것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한다고 한 거고요. 양도세 자산 파생상품 제외 비율이고, 양도한 고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에 기간 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하며, 여기 또 비출입니다. 중요한 거.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는 거 밑줄 짝입니다. 자, 양도차익 계산했더니 빵이에요. 또는 마이너스예요.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것이 양도차익이었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는 예정신고 하지 아니한다 땡, 할 필요 없다 땡, 생략할 수 있다 땡, 양도차익이었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표를 보세요. 예정신고 기한 반드시 상식처럼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면 본인 생일로 다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생일이 음력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 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음력 1월 25일이지만 음력으로 하면 제 생일이 언제인지도 자꾸 달력을 봐야 되지, 정해진 게 없으다 보니까 하여튼 양력으로 따집니다. 1월 25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쳐요. 그러면 자,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아니고 달의 말일로부터,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요? 3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정확히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하셔가지고 예정신고 기한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 아주 거의 매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양도일로부터 아니고 양도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자, 29회 시험 때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자,
또는 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 여러분, 양도소득세요. 여러분, 예정신고 기한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우리가 양도했을 때, 자, 언제냐? 취득세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일 전에 취득세에서 이런 거 했었어요.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만약에 완납이 됐다. 취득세에서는. 그러면 요거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고, 자,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허가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 기한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이번엔 양도한 거, 이건 취득한 거고, 양도했을 때, 자,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원래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라는 게 대금 청산일이잖아요, 원칙. 그래서 양도에 속하는 말부터 2개월 내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금 청산일이 4월 10일이에요. 근데 허가일이 5월 4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된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이 4월 11일 날 양도세를 예정신고 납부를 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허가를 못 받으면 다 꽝 되잖아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는 허가를 못 받으면 다 꽝이잖아요. 자, 그럼 양도세 낸 거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고 서로 골치 아파지니까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 기한 정해집니다. 근데 법령의 반대석으로요,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는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이런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돼요. 자, 허가 후 대금 청산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정확히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주식 출자 지분은요,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주식은 몰아서 합니다.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였다가 이게 반기로 바뀌었어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월 10일 날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은 6월 30일이죠. 상반기 말일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됩니다. 만약에 9월 달에 팔았다 주식을,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자, 말일, 하반기 말일은 12월 31일이고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그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 내고, 또 표 아래 중요한 건데요, 부담부 증여의 채무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자한테는 채무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부담부 증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이요. 아, 이거 시험에서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어요. 희한하게. 다른 것들은 2개월인데 얘만, 부담부 증여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거 꼭 주의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79페이지 양도소득 예정신고 산출세 계산 있죠? 요거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예정신고 자진 납부요. 세무서에 해대고 이런 것들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380페이지 3번의 납세지,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자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합니다. 자,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시험은 양도세 이거 거주자일 때 주소지지 부동산 소지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일 때는 양도 재산 소지에 관한 세무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래 비거주자일 때는 주소고소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비거주자가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지지, 사업장이 없을 때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 소지지가 있으면 사업장 소지, 사업장이 없을 때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니까 뭐 그 양도하는 재산 소지지 관할 세무서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그렇지만 원칙은 그렇다는 것. 비고자일 때는 국내 사업장소이지.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소이지. 사업장이 없다,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하여튼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다 거주할 때는 부동산 소유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요. 보시면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한번 봅니다. 양가로 1번이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고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밑줄입니다.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 기간으로 합니다.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바꾼 적도 있는데, 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읽어보시면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0일까지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고 양가로 3번입니다. 밑줄입니다.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예정신고 아까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일 때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양가로 3번 밑줄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제출한 때는 이에 입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당연하죠, 여러분. 홈택스 같은 것으로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입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중요합니다. 밑줄입니다. 예정신고 한 자는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밑줄 짜기요. 다만 그렇죠. 예정신고 했는데 다음 년도에 뭐하러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밑줄.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줄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맨날 동그라미 1번만 설명드렸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29회 때. 당연도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밑줄 조항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자, 갑이라는 양도자가 양도를 하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요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양도합니다. 자, 양도소득 금액이 4천만 원 발생했고 양도소득 금액이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날에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확정신고 해야 돼요? 자,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지.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요. 예정신고는 앞에 했어요. 다음 년도에 뭐하러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보세요. 이 사람이 또 토지를 팔았었는데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인세라 양도자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둘 다 누진세율 대상이면 과세표준이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정도 됐었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좀 받아요. 자, 이렇게 세금계산이 달라진 이런 경우에 합산해서, 자,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는 반드시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7천으로 해가지고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뭐하러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할 때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져서 세금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합산해서 두 번째 예정신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만 또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합산하면 세금계산은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 합산해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다.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그런 걸 감안해서 확정신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시고 29회 시험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381페이지 2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자, 쭉 양가로 1번,
2번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산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가산세는 똑같습니다. 자, 그럴 때 다만 그 두 번째 줄, 3 가산세 두 번째 줄, 다만 밑줄입니다.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떤 얘기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를 이만큼을 부과를 했어요. 근데 확정신고 납부 시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 시험에 확정신고 납부 시에 예정신고 납부 관련한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도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데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예정신고기한 양도에 속하는데 말일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용어가 바뀌었죠? 납부 지연 가산세가 일일 0.025%로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똑같아요. 40, 20, 10% 적용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납부 지연 가산세로 수정하셔야죠. 올해는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 일일 0.025%로 적용된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 부가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요.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어요. 근데 감면 받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됩니다.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고.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옛날에는 부가세였었는데 지금은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독립세로서 양도세 계산한 양도세 산출한 세액을 과세 표준에 의해서 약 10분의 1 세율 적용돼서 산출한 세액을 지방소득세로 계산하지만 얘는 부가세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양도세 부가세로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분할납부인데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돼야 안 돼요? 양도소득세는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옆에다 여러분이 양도소득세는 물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물납 안 된다는 그 옆에다가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물납은 안 됩니다. 분할납부만 되는데요. 그럴 때 분할납부 봅니다. 양가로 1번 고자로서 밑줄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올해 개정세법 분할납부, 재산세 250만 원 초과할 때요. 양도세 물납이 1000만 원 초과하고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할 때요. 종부세 얼마요?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세는 얼마요?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제가 양도세는 재산세나 종부세는 우리 집 500이었다가 이제 250 바뀌고 그랬으니까 좀 분할납부가 완전 그림의 떡은 아니니까. 자, 우리 집은 재산세 자 전년도에 250만 원 넘게 내신 분 윙크 그랬는데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 양도세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수해요. 그래서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종부세 250만 원 초과, 양도세는 얼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납부할 수 있고,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납부할세 일부를 밑줄이고, 전부 아닙니다. 납부할세 일부를,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요. 또 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자, 종합부동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양도세는 자,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요거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분할납부할 수 있느냐?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까 양도세는 처리 기준은 그 배예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는 최소한 1,000 깔고 나머지 게 분할납부예요.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400만 원입니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예요? 1,400일 때 원래 납기는 1,000 깔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자 얼마예요? 4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고,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800만 원이다 그러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1,000 깔고 나머지 금액이요. 자, 근데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절반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양도세 이거 처리 기준 알아야 돼요. 시험에 이미 나왔었고요. 자, 재산세,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다 알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3,600만 원이다.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을 얼마냐 그러면 얼마요? 1,800, 절반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도일이 만약에 1월 25일이다.
부동산인데 양도일이 그러면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데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3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하고요. 자, 이때 만약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800만 원이다. 그러면 1,800만 원이면 요 납기내에 최소한 1,000 깔아놓고 1천만 원 초과 금액 분할 납부를 주다 납기내에 1,000 깔고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5월 31일까지 자 이거 분납기한이죠. 이거는 분납기한. 자 이때까지 최대 얼마요? 납부할세액이 1,800일 때 800만 원을 최대 분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뭐 종부세, 양도세, 분할납부 비교는 나중에 다 여러분 제 요약집에 다 비교표 돼 있는데 분할납부 물납을 한번 비교해 보면 물납은 그럼 한번 세목별로 비교해 볼게요. 물납. 자 물납 재산세는 물납 기준금액이 재산세는 납부할세액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까? 납부할세액 얼마요? 네,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물납돼야 한대요? 네? 물납돼야 한대요?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물납재산 어떤 걸 물납하느냐? 물납재산을 보면 재산세는 물납재산이 자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다른 시군구 안 되고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근데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안 되고요. 여러분들 또 봅니다. 분할 납부를 또 세목별로 한번 비교해 드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분할 납부를 비교해 드리면 자 분할 납부 한번 볼까요? 자 분할 납부는 자 세목별로 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세목별로 비교해 보면 먼저요 분할 납부 기준금액을 보면 재산세는 납부할세액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요? 분할 납부 250만 원 초과. 올해 개정됐죠? 250만 원 초과할 때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세 얼마야?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양도소득세는 금방 봤어요, 여러분. 양도세는 분할 납부 자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여러분? 자, 250만 원 역시. 아이고 250만 원. 자, 1천만 원 초과할 때. 얘네들은 재산세,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하고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양도세는 뭐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스워요. 얘네들은 250만 원 넘게 내기도 어렵지만.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자, 분할 납부 기한, 분납 기한이요. 분납 기한을 보시면 재산세는 납부 기한 지나서 언제입니까? 예? 2개월 내 분할 납부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6개월이요. 자, 양도세는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시고 비교해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체크 21회 때 기출문제 수정이요. 소득세법상 고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2020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했다. 그러면 2020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3월 21일이 양도일이니까 양도일이 속하는데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요?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해야죠. 2번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자 최소한 납기내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니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예요? 60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 예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없다는데요. 여러분 납부할세액 1,000만 원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4번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는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는 거 맨날 제가 강조드렸고요.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고.
5번 예정신고하자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에 관해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에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예정신고하자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에 관해 과세 표준이 없다. 자, 그래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한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이 2020년 5월 15일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하는 토지를 양도했고 납부할 세액은 1,500만 원이다. 이때 토지양도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과세기간 중에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 거래는 없고 답장소로 독립적이고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이요. 2020년 7월 31일까지 양도세 과세 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2020년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5월 15일 양도했으니까 양도율이 속한다 말로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되고 2번 예정신고하자는 경우에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실래요? 예정신고를 안 했어요. 예정신고를 불이행했습니다. 제가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자, 어떤 관계냐면요. 남남이에요. 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하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자, 이행했다고 해가지고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남남이에요. 예정신고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예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는데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요 가산세를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요 가산세를 50%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자, 예정신고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요 가산세 있잖아요. 가산세를 50% 경감해 줍니다. 요 가산세 50% 경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정신고 무조건 부동산 팔면 양도리 속하는 말로부터 2개월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혹시 안 했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지만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50%를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정신고를 무조건 해야 돼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안 해요. 하든 상관없이 남남이니까 적용됩니다.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예정신고하는 경우에 분할납부 가능하고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 과세표준과세 결정 경정은 읽어보시고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살짝 말씀드릴 게 있을 것이고요. 386페이지 징수와 환급까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6절 국외유산에 대한 양도세입니다. 별표에 2개 합니다. 국내유산 양도와의 차이점 비교해서 이제 항상 공부해 두셔야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시험에서 틈틈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독립화 문제도 최근에 나왔었고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건데,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몇몇 내용만 살짝 한번 보고 갈게요. 386페이지 국외유산에 대한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 소득세입니다. 납세무자와 과세상에서 납세무자요. 국외유산 양도에 대한 납세무자는 밑줄입니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고수 등 고지에 한해서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밑줄 쫙이요. 3년, 4년 주소고수자는 납세무소요. 몇 년이요? 5년 이상 주소고수 등 고자만이 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밑줄 쫙이고요.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는 국내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고수 준자다. 4년 아닙니다. 5년 이상 주소고수 준 고자만이 납세무 있고요. 5년이라는 거 꼭 주의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 과세 대상은 국내 예산 양도와 비슷한데 다만 양가로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국내 예산 양도 시의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인데 국외산 양도 시에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와 관련한 거라든가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국외산 양도 시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 우리나라가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전 세계 5대륙에 있는 부동산 어떻게 우리가 등기부를 관리하고 또 기준시가를 매겨요. 그러니까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국외산 양도시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양도가액 산정 방법 387페이지요. 국외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밑줄입니다.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에 소지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넘어갑니다. 388페이지. 국가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외산도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에요. 다만 국외산 양도시에 실거래가액이 불명할 때는 그 나라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하는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다. 그 줄 끝에 쭉 밑줄이요. 시가가 있더라.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른다 그러면 틀려요.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만 시가에 따르고요. 양도책의 외환산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국외산의 양도책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밑줄이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 밑줄 짜기요. 외화를 외국 돈을 우리나라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엔화나 달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돈을 환산할 때 자, 그 기준은 수령하는 날 또는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는 거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는 그 옆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양도세 계산 한번 보시고 세율을 보시면요. 세율을 보시면 389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외산 양도시에는요. 등기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아요. 뭐 미등기 70% 이런 거 없어요. 1년 미만 50%, 뭐 1년 이상 2년 미만 40% 이런 거 없어요. 국외에서는 무조건 주식을 빼놓고 부동산 등은 무조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무조건 국외에서는 6에서 42%입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관계없이 등기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보다 6에서 42%다. 그거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참고고요. 자, 하여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은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1년 국외 소지하는 토지인데 1년 미만 보유했다고 뭐 50% 아닙니다.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이중과세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외국에서 세금 낸 거 공제 준다는 건데 나중에 보고요. 너무 많이 배우면 그러니까요. 준용 규정 같은 거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거기 대부분 준용되는데 389페이지 맨 아래 장기보유 통제는 준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외산 양도시에 장기 보유 통제 같은 거 안 해주고요. 자, 이거 좀 더 자세하게 국외산 양도시에는 물납 안 되고 분할 납부는 되고 또 장특 공제는 안 해주는데 기본 공제는 국외산 양도 공제되고 이런 것들 비교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 순환에 정교하게 봅니다. 오늘 국외산 양도시에서 꼭 잊으면 안 되는 거. 자, 국외산 양도시에는 납세문자는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수 등 고자만이 납세무가 있다. 비고주 안 돼요.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비고자 안 되고 거주자도 3년 국내 주소 3년이나 4년 주소고수는 안 돼요. 5년 이상 주소고수는 고자만이 납세무다. 이거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국외산 양도시는 적용이 없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율, 양도세 세율은 국외산 양도시는 부동산 등은 무조건 6에서 42%다. 이런 정도 아시고 오늘 가시고요. 정교한 얘기들은 또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7절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입니다. 별표 3개고요.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는데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계신 곳에서 또 스트레칭 한번 하세요, 여러분들. 목 운동 또 이제 그거 다 끝났어요, 이제. 목 운동 한번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제가 비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심화 과정에서 배워요. 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양도세 비과세 규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1, 2월 달에는 제가 1월 달에 입법령이 나와서 2월 달에 시행령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법령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3, 4월 과정에서 심화 과정에서 기본소 심화 과정에서 주로 비과세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과세 소득의 종류만 보고 오늘 갈 거예요. 자, 개요 한번 봅니다.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1번에 다 체크입니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자, 어떤 거냐? 제목만 아시면 되는데
이해한 다음에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내려요. 그럼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 재산이 자 만약에 매각이 됐다 그러면 보세요. 다시 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됐을 때 누구한테 양도세 내라고 할 거예요? 얘 이미 빈 털털이라고 인정해 있는데 그러니까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또 2번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건데요.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요건은 나중에 배우고요. 그 다음에 3번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주택 그래서 고가주택 제외하고 있죠. 아까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주택 비과세 배제한다고 그랬죠. 고가주택 제외하고 이에 딸린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 그래서요 1세대 1주택과 그 부토지 양도인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1세주택 비과세는 주택뿐만 아니라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소지 양도인한 소득을 비과세하는데 나중에 배우지만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목만 일단 오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92페이지 넘어가서 동그라미 5번입니다. 지적재료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사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2019년 개정세법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비과세 소득이 지금 보세요. 일정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하죠.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과 부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 비과세하고 네 번째 이제 말하자면 이거예요. 지적재료세에 관한 특별법이요. 우리나라 지적도는 여러분 공시법이나 공법에 배우겠지만 우리나라 지적도가 일제시대 때 대부분 만들어진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좀 부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요즘 같은 시절에는 인공위성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측량하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측량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적조도 종이로 돼 있잖아요. 이거 디지털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지적재료세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 경계를 다시 측량을 했더니 종전보다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종전보다 면적이 늘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면적이 늘어난 사람이 있고 감소된 사람인데 면적이 만약에 감소돼서 줄어든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지적소관청에서 지자체에서 줍니다. 그러면 요 주는 주체가 지자체나 지적소관청 공적기관이 주는 거니까 요때 양도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나오지만 소관청에서 지적공사 면적이 증가돼서 면적이 종전보다 면적이 증가돼요. 그러면 그때는 그 조정금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건데 자 보세요. 요거 제조세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요 경계 다시 정해가지고 지적공부상 면적이요. 지적공부상 면적이 여기에 면적이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감소돼요. 그래서 조정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면 감소돼서 받은 조정금이 있잖아요. 조정금은 요거는 이제 종전보다 면적이 줄어들어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정금은 요것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근데 종전보다 면적이 증가돼서요. 공부상 면적이 증가돼서 조정금을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부담할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갖고 있다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인데 나중에 좀 더 요약집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특히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이다. 틀린 거. 그래서 비과세되는 요거 번호는 5번, 5번까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4가지 요거를 깔아놓고 8년 제촌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 또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 이런 것들은 감면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이나 8년 제촌 자격농지 양도소득 같은 것은 감면소득인데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농지
이거 교환불합수 비과세 요건 같은 것은 심화과정에서 배우고요. 395페이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경우만 한번 살짝 볼게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따른 토지 양도 발생한 소득은 양도세를 비과세하는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을 전부 다 합산합니다. 1세대가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됩니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요. 해외에 있는 주택은 그러니까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돼요. 우리나라 주택 하나 있고 해외 주택이 있으면 국내 주택은 1세대 1주택입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돼요. 국내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는 몇 년이요? 2년 이상 보유하면 원칙 비과세입니다. 다만 가로안에처럼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는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2년 거주까지 해야지 비과세 된다는 거. 이런 정도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 자세한 얘기들은 그 나중에 또 봅니다. 거기 양가로 2번 비과세 감면 제한은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 비과세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배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세대 비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순환의 심화 과정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양도소득세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가 교재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비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심화 과정에서 배웁니다. 자, 1월달 2월달 고생하신 여러분이요, 강의 듣느라고. 자,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을 특히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은 여러분들 학원에서 뵙질 못하고 지금 얼굴 못 뵙고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게 돼서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부는 중단하시면 안 되고 어려운 환경에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만 공부는 흔들림 없이 매일매일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을 하여튼 다 밝은 모습으로 우리 다음에는 뵙고 3월에는 다시 여러분을 뵙고 자, 강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제가 소원하고요. 여러분들 건강 하여튼 계신 곳에서 잘 챙기고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가족들 자 평온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위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지나가기를 간절히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동료와 또 저에게 힘찬 계신 곳에 박수 치면서 3월 달에 심화 과정에서 다시 씩씩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